이 신구교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다 신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왔는데, 그 왕이나 그 봉건 영주 중에서 이제 어느 쪽을 따를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위고노 전쟁이라고 그러고, 프랑스에서는 그 개신교도들을 위고노라고 부른다 그랬죠. 사실 프랑스 왕가 안에 어떤 왕자는 프로테스탄트를 믿고 위그노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구교를 고수하고, 어떤 사람은 온건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그 다음 왕위가 누구에게 갈 거냐를 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라고 부르고, 독일은 사실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루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황과 싸우니까.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영주들 중에서는 특히 남부 독일은 또 구교를 지지하는 영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주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0년 전쟁이 있었고, 사실 많은 그 종교 전쟁이요, 처음에 시작할 땐 종교 전쟁의 모습을 띠는데 하다 보면 다 자기 꿍꿍이 속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30년 동안 이 갈등은 처음에는 종교 전쟁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 결국 봉건 영주들 간의 세력 다툼이었고, 결국 이제 끝은 독일에서 분열되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독립하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교도 전쟁. 영국의 청교도 전쟁은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에 스튜어트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스튜어트 왕가들은 계속 카톨릭이 강했어요. 그래서 영국 안에서 카톨릭과 그 다음에 이제 성공회를, 앵글리칸 처치를 고수하겠다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앵글리칸 처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의 그 장로교, 캘빈한테 영향을 받은 존 낙스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은 이제 그 장로교, 완전히 여기는 이제 앵글리칸 처치도 아니에요. 앵글리칸 처치가 원래 성공회가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분류할 때는 이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신부들은요, 신부라고 부르고, 캐톨릭 신부들처럼 그 뭐죠? 저기 여기 뭐라 그러죠 이거? 저기 신부들을 입는 요거 그걸 입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길 때는 캐톨릭 신부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는 신교로 분류를 해요. 이 사람들은 교리는 완전히 개신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 지역의 장로교도들은, 이 사람들은 앵글리칸 처치들을 받아들이잖아요. 너무 이건 구교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거기는 또 형식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개신교입니다. 장로교를 특히 많죠. 이렇게 세 파로 나눠서 이제 갈등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은 시작은 이제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는 평신도, 그러니까 이제 평민들이면서 돈 많이 버는 부르주아들, 이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해가지고 결국 의회와 왕의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의회는 이 평민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다수가 이 퓨리탄들이었어요. 청교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이제 왕은 그 스튜어트 왕가들은 캐톨릭 또는 잉글리칸 처치가 강했죠. 그래서 이걸 청교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의회와 왕과의 싸움이었어요. 누가 과세권을 장악할 것인가, 이의 싸움이었죠. 그래서 이 종교 전쟁을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그 정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 전쟁은 막스주의자들은 이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부르주아들이 다 퓨리탄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적 성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 세 가지 종류의 그 종교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위고노 전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왕가 내에 나바르의 왕은, 나바르는 그 지역입니다. 나마르라는 지역에 거기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왕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위고노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즈 가문의 또 다른 왕자 가문은 굉장히 카톨릭 성향이 강했고, 또 다른 또 왕자는 이
온건파 카톨릭이었고,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 간에 왕과 중심의 싸움이 있었어요.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그 샤를 9세 때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화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 진영의 수장 앙리하고 그 다음에 그 가톨릭 교도의 공주 마고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이걸 왕가의 화해를 추구를 했죠. 그랬는데 이 그 찰스 9세의 어머니 이 왕비, 여기 그림에 있는 이 왕비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 까트린 드 메디시스 악녀로 제일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이 악녀가 이 기즈 왕자를 꼬셔가지고 동생이에요. 꼬셔가지고 결국 결혼식이 끝나고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이 위그노들이 결혼식에 참여하라고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그 다음 날이 그 성자 축일이었어요. 바르톨로메오 성자의 축일이었는데 그래서 이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이때 6,000명의 개신교도들을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프랑스 최고의 악녀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거 거기 그 날을 기리는 그 그림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왕 마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여왕 마고를 보면 이때 이제 그 학살하는 장면들 서로 모의하는 장면들 이런 게 쭉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왕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고하고 둘이 이제 외톨이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다른 그 귀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을 해서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그 앙리 4세가 할 수 없이 이제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하는 대신에 그 낭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위고노를 탄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절충을 하죠. 자기 왕이 개종을 하는 대신에 위고노는 탄압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이 앙리 4세의 손자가 루이 14세예요. 그때 가서 다 낭트 칙령 다 철회시켜버리고 다시 또 탄압을 해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프랑스에서는 결국은 캐서릭 국가가 되고 개신교도 위그노들은 프랑스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에서 비단이라든지 견직물, 프랑스에서 상당히 많은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개신교도들이었어요. 개신교도들이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은 신교를 많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신교가 훨씬 더 구교에 비해서 산업에 대해서 열려 있었어요. 이자 금지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르주아들이 전부 개신교도를 바꾸고, 이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 다 영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이 개신교 국가에서 이 개신교도들을 탄압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죠. 지금 법인세 올리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듯이. 그래가지고 그 옆에 네덜란드나 이쪽으로 다 이사를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경제 성장률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스페인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 구교 국가들은 나중에 이제 경제 성장률면서 뒤떨어지게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아무튼 이 위고노는 왕가의 갈등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고 결과는 이 캐톨릭 그 왕자들이 이겨가지고 프랑스는 구교 국가가 됐다. 반면에 독일은 이제 루터를 지지했던 개신교를 지지하는 봉건 영주들이 더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 30년 전쟁을 하는 동안 이 갈등을 계속 겪었다가 결국 전체적으로는 개신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0년 전쟁의 결과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는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힘이 약해지니까 통일 왕국이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가 되어버리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프랑스가 유럽의 이제 지배자가 되어버리고 프랑스와 스페인들이 강력해지고 이 신성로마 제국은 해체되고 맙니다. 그 영국의 이제 청교도 전쟁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앵글리칸 철치 영국의 국교로 선언한 퓨리탄 그 통일령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교리가 덜 개혁적이다. 성공회는 덜 개혁적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임스 1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아들이 자식이 없었으니까 처녀로 죽었으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 친척이었던 제임스 1세 그 다음에 이제 찰스 1세 이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공회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오면 사형이다. 체포 구금한다. 이런 식으로 강경적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일부는 신대륙을 찾아서 이민 가고 일부는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결국 내전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사실 내전을 일으킨 건 종교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니고 이 찰스 1세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세금을 자꾸만 올리고 하니까 그리고 전쟁을 한다고 전쟁 마련한다고 자꾸만 의회를 열어가지고 억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회는 세금 내기 싫으니까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한 반대 이 이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왕당파와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와 우회파 간에 계속 싸움이 있다가 결국 크로멜이 이끄는 우회파가 이겨서 결국 이걸 우리가 크로멜 청교도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 종교적인 색깔도 띠고 있지만 사실 국왕 세력과 의회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 크로멜이 이때부터 아주 강한 해군을 키웁니다. 왜? 영국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강한 해군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한테 하계 조례를 발표해가지고 네덜란드하고 이제 당시 패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네덜란드보다 국가 규모는 한 2배 정도 커요. 나라는 2배 정도 크지만 무역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앞서 있었고 식민지도 네덜란드가 많았고. 근데 네덜란드는 상선 중심이었기 때문에 해군력은 그렇게 세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상선들도 어느 정도 자체 무기를 싣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많이 실으려면 물건을 많이 못 싣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선에서 무기를 조금 줄이고 물건을 많이 실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네덜란드는 상선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해군이 세지 않았는데 영국은 집중적으로 이제 국가 주도적으로 해군을 육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네덜란드한테 싸움을 걸어가지고 3차례에 걸친 영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처음엔 네덜란드가 이겼어요. 당시 패권 국가고 제일 막강한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갈수록 영국으로 전세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영국이 네덜란드 영난 전쟁에서 최후 승리자가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갖고 있던 식민지 맨하탄,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원래 거기가. 그걸 갖다가 이제 3차 영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걸 이제 배상금으로 받고 뺏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뉴 암스테르담을 그걸 이제 그 요크 공장한테 바칩니다. 왕자였던 요크 공장한테 바쳐요. 그래서 이름을 뉴욕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뉴욕, 맨하탄이 되는 거죠. 원래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걸 아메리칸 인디언들한테 산 겁니다.